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M 신호의 생성, 즉 FM 변조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M 신호의 생성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FM이라고 하면 강대역 FM 변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협대역 FM 변조, 우리 관심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FM 변조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넬로밴드 FM 신호를 발생시킨 다음에 주파수 채배기를 이용해서 일정한 비율로 주파수 편의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강대역 FM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법, 즉 간접 생성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볼테이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를 이용해서 직접 FM 신호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간접 생성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생성 방법은 넬로밴드 FM 신호를 발생한 후에 그 신호를 다시 주파수 채배기를 이용해서 와이드밴드 FM 신호로 간접적으로 생성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M 신호의 수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협대역 FM 신호의 수학적 표현을 먼저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A 플러스 B를 코사인 A, 코사인 B, 사인 A, 사인 B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대역 FM 신호이기 때문에 KF, GT, 즉 KF를 굉장히 작은 값으로 가정하면 A 코사인 2파이 FCT, 즉 반성파 그 자체와 사인 2파이 FCT의 진폭 부분에 2파이 AGT KF가 포함된 신호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대역 FM 변조의 수학적인 표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수식인 것입니다. 협대역 FM 신호 A 코사인 2파이 FCT, 2파이 A GT KF 사인 2파이 FCT를 먼저 발생한 후에 주파수 채배기를 이용해서 와이드밴드 FM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식인 것입니다. 코사인 2파이 FCT, A 코사인 2파이 FCT는 그대로 반성파 하나는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A 코사인 2파이 FCT로부터 90도 이상 천이기를 통과시키면 마이너스 A 사인 2파이 FCT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 있습니다. 주어진 신호인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 적분기를 통과하면 GT가 되는 것입니다. GT 곱하기 마이너스 A 사인 2파이 FCT 곱하기 2파이 KF를 하면 2파이 AGT KF 사인 2파이 FCT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반성파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하면 넬로밴드 FM 신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파수 채배기를 통해서 주파수 편의를 더 넓게 만들 것입니다. 와이드밴드 FM 신호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상용 FM 송신기 구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FM 송신기에서는 간접 생성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암스트롱 방식의 간접 생성 방법, 상용 FM 송신기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송신기 구조를 살펴볼 때 방송국의 주파수를 96MHz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96MHz 주파수를 이용해서 상용 FM 방송을 하고 있는 경우인 것입니다. 먼저 간접 생성 방법으로 FM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협대역 신호를 먼저 발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협대역 신호의 발생기는 우리 전 슬라이드에서 많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반송파 주파수로서 200kHz짜리의 수정 발진기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를 사용한 것입니다. FC를 200kHz로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대역 FM 신호 생성기에서 나오는 출력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는 200kHz인 것입니다. 협대역 FM 신호에서는 최대 주파수 편의가 굉장히 작은 경우입니다. 광대역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 주파수 편의가 작은 경우 델타 F가 약 25Hz 정도 되는 것입니다. 베타 변조 지수를 구하면 베타는 신호의 대역폭분의 최대 주파수 편의인 것입니다. 우리 FM 방송에서의 신호의 대역폭은
50Hz에서 15kHz까지입니다. 베타가 가장 큰 경우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50Hz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베타를 가장 작은 것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15kHz로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베타는 FM분의 델타 F, 50Hz분의 25Hz로 계산을 하면 베타는 0.5, 최대 0.5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타는 이거보다도 더 작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대역 신호를 이용해서 광대역 신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주파수 채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채배는 보통 64채배 곱하기 48채배 2단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총 합하면 한 3072배를 채배하는 것입니다. 주파수 채배할 경우에 3000배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스테이지로, 여러 개의 단으로 나누어서 채배를 하는데 보통 가장 효율이 높은 것은 2배수 또는 3배수로 채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1단에서 64채배를 할 것입니다. 64는 2 곱하기 2의 5승, 2의 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2의 32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에서는 3의 배수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곱하기 2의 4승하면 48채배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3의 16의 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1단에서는 2의 배수로 64채배를 하고 2단에서는 3의 배수로 48채배를 할 것입니다. 협대역 신호에서 우리가 생성되는 스펙트럼은 반송파를 주변으로 해서 신호의 대역폭이 FM이라고 한다면 신호의 대역폭의 2배가 되는 것입니다. AM과 유사한 경우입니다. 협대역 신호 발생기에서 FIT 즉 순시 주파수는 반송파를 중심으로 해서 FC 플러스 KFMT 즉 메시지 신호에 비례하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반송파를 중심으로 해서 KF는 비례상수이고요. 메시지에 비례하는 신호가 순시 주파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C배로 주파수를 채배한다는 것은 FC 반송파의 주파수에 C를 곱해주고 KFMT 두 번째 항에도 C를 곱해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배를 하면 반송파의 주파수도 FC에서 CFC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대역폭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C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EFM이 ECFM이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채배의 의미, 반송파도 C배가 채배되는 거고 보내고자 하는 신호, 메시지 신호 MT 역시 C배가 채배가 됨으로 인해서 주파수 스펙트럼의 대역폭도 C배가 채배된다는 것입니다. 64채배를 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송파 주파수 200kHz 곱하기 64는 12.8MHz가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편이 25Hz에서 64를 곱하면 1.6kHz가 되는 것입니다. 베타 0.5에서 64를 곱하면 32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도 48채배를 할 것입니다. 48채배를 하게 되면 12.8MHz 반송파의 주파수가 너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송파의 주파수를 최종단에서 96MHz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믹서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믹서라는 것은 두 개의 신호를 곱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신호를 곱하면 두 신호의 주파수를 합한 신호와 두 신호의 주파수를 뺀 신호 두 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송파의 주파수를 낮추기 위해서 12.8MHz의 신호에 10.8MHz의 정연파를 곱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신호로 생성되는 게 두 주파수의 합의 신호, 즉 23.6MHz 신호가 하나 나올 것이고 12.8 더하기 10.8입니다. 또 하나는 12.8에서 10.8을 뺀 차신호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신호가 2.8MHz인 것입니다. 12.8에서 10.8을 빼면 2MHz가 되는 것입니다. 믹서를 통해서 주파수 편의와 변조지수는 변하지 않았지만 반송파의 주파수가 2MHz로 낮아진 것입니다. 믹서를 이용해서 두 신호의 차이,
주파수의 차이 신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48채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채배 하면 2MHz에 48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반성파 주파수 96MHz가 나오는 것입니다. 델타 F 주파수 편의에 48을 곱하면 76.8kHz. 우리 상용 FM 방송에서 최대 주파수 편의는 약 75kHz 정도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76.8kHz가 되는 것입니다. 변조 지수는 32 곱하기 48, 1536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 광대역 FM 신호가 발생된 것입니다. 전력 증폭기를 통해서 증폭을 해서 안테나를 통해서 방송신호 송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접 생성 방법을 이용하는 암스트롱 방식의 상용 FM 송신기 구조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PLL을 이용해서 FM 광대역 신호를 발생시키는 FM 변조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럭드 루프에 관해서는 우리가 전 챕터에서 자세히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회로에서 FC는 반성파 주파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FD는 메시지 신호에 의한 주파수 편의, 즉 다시 말하면 메시지 신호에 비례하는 주파수 편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FD의 값은 FC를 중심으로 해서 MT에 비례하는 값, 메시지 신호에 비례하는 값이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메시지 신호에 따라서 비례하는 FD 주파수를 갖는 신호가 생성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생성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에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델타 F라는 에러, 즉 VCO의 유동 주파수를 우리가 델타 F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VCO에서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강대역 FM 신호는 FC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 신호 MT에 비례하는 주파수 편의량을 갖는 신호가 발생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러 델타 F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델타 F를 제로로 만들어야지만이 반성파를 중심으로 메시지에 비례하는 주파수 편의량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델타 F를 제로로 하기 위해서는 피드백 회로를 구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피드백 회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FC는 F 레퍼런스, 즉 크리스탈 발진기에서 발생되는 주파수, 레퍼런스 주파수입니다. 레퍼런스 주파수의 n배로 할 것입니다. FC를 설정할 때 VCO에서 나오는 기본 주파수 성분 FC를 설정할 때 이 FC는 수정 발진기 F 레퍼런스의 n배로 지금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피드백 될 것입니다. 주파수 분할기로 입력되는 것입니다. FC는 NF 레퍼런스입니다. NF 레퍼런스 플러스 FD 플러스 델타 F를 N 주파수로, 주파수가 N배만큼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N으로 나눌 것입니다. N, F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N으로 나누면 F 레퍼런스만 남는 것입니다. N분의 FD, N분의 델타 F가 되는 것입니다. 의상 검출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의상 검출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페이스 럭드 루프라고 써왔기 때문에 의상 검출기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지 프리퀀시 럭드 루프라고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 의상 검출기에서는 두 신호의 주파수의 차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신호의 주파수의 차이, F 레퍼런스에서 F 레퍼런스 플러스 N분의 FD 플러스 N분의 델타 F를 빼면 레퍼런스 없어지고 마이너스 N분의 FD, N분의 델타 F가 남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두 값의 차이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값의 F 레퍼런스에서 이 값을 뺀 것에 비례하는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례 상수를 KV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킬 것입니다.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그 주파수 성분이 굉장히 작은 주파수 성분입니다. 주파수 편의량, 메시지 신호에 비례하는 것이 FD라고 한다면 델타 F는 거기에 존재하는 약간의 에러 성분인 것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는 낮은 주파수 성분만 통과시키는 필터이기 때문에 FD 성분은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KV N분의 델타 F가 될 것입니다.
이 신호가 MT에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두 신호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이 신호가 델타 F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MT를 보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피드백 라인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안정된 VCO에서 FC 플러스 FD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광대역 FM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피드백 회로 해석할 때 출력으로부터 입력 부분으로 거꾸로 해석해 보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FC 플러스 FD인데 델타 F라는 성분이 존재하므로 델타 F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정하는 값을 피드백 라인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꼭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신단에서의 FM 신호의 변조에 이어 수신단에서의 FM 신호의 복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M 신호의 복조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M 신호의 복조에 사용되는 회로를 주파수 변별기, 프리퀀시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FM 변조기는 한마디로 전압 주파수 변환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성파의 주파수를 메시지 신호 MT의 전압에 비례하도록 변조시키는 회로인 것입니다. 복조기는 역으로 주파수 전압 변환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신된 신호로부터 주파수의 변화량을 측정한 다음 그 변화량을 전압으로 변환하면 그것이 곧 메시지 신호 MT가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에 비례하는 전압 출력 회로의 기본은 미분기인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따라서 프리퀀시 디스크리미네이터, 즉 주파수 변별기에는 항상 미분기가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신된 신호를 미분하면 메시지 신호 MT가 진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폭으로 MT가 이동하였기 때문에 인벨로프, 즉 포락선을 검출하면 메시지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호의 순시 주파수에 비례하는 전압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포락선 디텍션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프리퀀시 디스크리미네이터에는 로컬 오실레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프리퀀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동기 검파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파수 변별기는 non-coherent 수신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파수 변별기의 트랜스퍼 펑션, 즉 전달 함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변별기의 트랜스퍼 펑션은 FM 내역에서는 주파수의 선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파수에 비례하는 출력을 얻어내야지만이 메시지 신호 MT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파수 변별기는 주파수의 변화량으로부터 그에 비례하는 전압을 출력하는 회로인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FM 내역에서는 주파수에 비례하는 출력을 생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기 살펴보기 전에 dt분의 d에 exponential jωt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exponential jωt를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하면 jω exponential jωt가 되는 것입니다. dt분의 d가 jω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분 dt분의 d는 jω, j2πf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분기의 트랜스퍼 펑션 전달 함수는 j2πf인 것입니다. f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변하는데 그 기울기는 허수 성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미분기의 트랜스퍼 펑션 전달 함수는 주파수의 선형인 것입니다. 따라서 FM 대역에서의 미분기를 설계하면 그것이 곧 주파수 변별기가 되는 것입니다. FM 신호의 복조 과정, 수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M 신호를 미분한 신호와
AM 신호와의 유사성이 존재한다면 FM 신호를 미분한 다음에 인벨로프 디텍션, 즉 포락선 검파를 적용하면 쉽게 FM 신호로부터 MT를 복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M 신호를 먼저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M 신호의 수학적 표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유도해왔던 수식인 것입니다. 좌변과 우변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 미분하면 DT분의 D에 SFMT가 되는 것입니다. 우변 코사인 함수 미분인 것입니다. AC 상수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코사인 함수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항, 코사인 안에 있는 항들 미분해서 밖으로 끌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메가 CT 미분하면 오메가 C가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2파이 KF 인테그럴 M 타워 D 타워를 미분하면 그대로 MT가 되는 것입니다. 적분한 것을 미분하면 원래의 함수 MT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파이 KF MT가 되는 것입니다. 코사인 대신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항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데 코사인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반성파를 코사인 함수로 표현해 왔기 때문에 동일시 한다는 측면에서 코사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사인을 코사인으로 표현하는 대신에 위상을 90도 시프트 시킨 것입니다. 코사인 함수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90도만큼 이동시키면 곧 그 함수가 마이너스 사인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사인을 코사인으로 표현하고 위상 시프트 90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DSB-TC AM 신호 수학적인 표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 변조된 신호의 수학적 표현은 AC 플러스 MT 코사인 오메가 CT, 메시지 신호 MT를 진폭에다 태우는 변조인 것입니다. AC를 가로 밖으로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AC를 끌어내면 1이 될 것입니다. 1 플러스 AC분의 MT가 될 것입니다. 맥스 MT, 맥스 MT는 서로 상쇄되는 부분입니다. 코사인 오메가 CT 표현한 것입니다. AC 내려오고 1 플러스 AC분의 맥스 MT, 메시지 신호의 최대치, 메시지 신호의 진폭이 되는 것입니다. AM이 되는 것입니다. 반송파의 진폭분의 메시지 신호의 진폭, 변조도 뮤가 되는 것입니다. 뮤로 표현한 것입니다. MT를 AM으로 나눈 것입니다. 최대 진폭으로. MT를 노멀라이제이션 정교화 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MT를 MT의 최대치로 나눈 함수 MNT로 표현한 것입니다. 노멀라이제이션 시킨 함수. AC 1 플러스 뮤 MNT 코사인 오메가 CT로 AM 변조된 파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FM 파형을 미분한 파형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폭 부분에 MT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시 AM 변조된 파형에서도 진폭 부분에 메시지 신호와 관련된 MNT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코사인 함수인 것입니다. 코사인 함수. 이 코사인 세타, 즉 각도에 관련된 부분, 주파수와 위상에 관련된 부분은 이 두 개의 수식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가 이미 진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FM 신호를 미분하면 곧 DSB-TC 변조된 AM 신호와 동일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FM 신호를 미분한 다음에 진폭에 포함된 메시지 신호를 얻기 위해서 포락선 검파를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M 신호의 복조에 사용되는 포락선 검파기를 통과하면 우리가 FM 신호에 포함된 메시지 신호를 복조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FM 신호의 복조에 관해서 이미 전 슬라이드에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기를 이용한 FM 복조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FM 신호가 수신되면 미분기를 통과할 것입니다. 미분기를 통과하게 되면 메시지 신호가 진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락선 검파기를 통과시키면
FM 신호의 미분 파형에 포함된 진폭 성분이 그대로 추출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진폭 성분에서 E파이 AC, FC, KF는 모두 상수인 것입니다. MT, 메시지 신호에 비례하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메시지 신호 MT를 복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FM 신호를 미분한 파형입니다. 미분한 파형. FM 신호를 미분한 파형의 포락선, 피크점을 연결하는 포락선은 DSB TC 신호의 포락선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메시지 신호에 비례하는 인벨로프 포락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AM 변조된 파형과의 차이점은 AM 변조된 파형의 경우에는 주파수가 일정한 것입니다. 진폭만 메시지 신호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파형은 FM 신호를 미분한 파형입니다. 순시 주파수는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M 변조된 파형과는 달리 내부의 순시 주파수는 계속 메시지 신호에 비례해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의 주파수 변화량은 인벨로프 디텍션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FM 신호를 미분하면 인벨로프는 AM 변조된 파형과 동일하다. 따라서 인벨로프 디텍션을 통해서 메시지 신호를 복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FM 신호의 복조, 파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파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파형 신호 레벨이 2개인 디지털 파형이 주어진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인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 신호를 FM 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의 레벨이 2개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은 것, 주파수가 낮은 파형, 주파수가 높은 파형, 낮은 파형 2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 주파수가 높은 파형,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 주파수가 낮은 파형, 주파수가 높은 파형, 낮은 파형으로 쉽게 FM 변조된 파형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FM 변조된 파형을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하면 변화율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율이 큰 부분, 변화율이 더 낮은 부분, 변화율이 큰 부분, 변화율이 낮은 부분, 변화율이 큰 부분, 낮은 부분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FM 변조된 파형을 미분한 파형의 인벨로프를 보면 메시지 신호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메시지 신호를 AM 변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의 레벨이 2개입니다. 따라서 진폭이 큰 파형, 주파수는 일정한 것입니다. 주파수가 변하지만 AM 변조에서는 주파수는 일정한 것입니다. 진폭이 작은 파형, 진폭이 큰 파형, 작은 파형. 역시 AM 변조된 신호의 인벨로프도 역시 메시지 신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FM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FM 신호로부터 MT 메시지 신호를 추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분한 다음에 인벨로프를 디텍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AM 변조와 그 파형이 유사하기 때문에 인벨로프 디텍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M 신호의 복조에 사용되는 주파수 변별기, 프리퀀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변별기에는 미분기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주파수 변별기에는 포락선, 곰파기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미분기와 잡음의 문제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은 변화량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따라서 FM 신호가 전송 과정에서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FM 신호가 미분기로 입력돼서 미분하는 과정에서 이런 잡음이 오히려 변화율이 큰 부분, 미분기라는 것은 변화율을 추출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잡음이 강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잡음이 강조된다는 것은 복조의 정확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분기를 씀으로 인해서 잡음에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인 것입니다. 미분기의 설계에는 주파수의 선형인 트랜스퍼 펑션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미분기라는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 전달함수 HF의 진폭 스펙트럼 크기는 주파수의 선형적이라는 것입니다. 미분기는 J
2파이 F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울기가 2파이입니다. 주파수가 F입니다. F에 따라서 기울기가 2파이인 것입니다. 물론 헛수로 표현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주파수의 선형적인 특성을 갖는 것이 곧 미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프리퀀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설계하면서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의 선형적인 시스템을 미분기를 설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FM 신호만 수신할 것입니다. FM 신호의 대역은 88MHz에서 108MHz까지입니다. 이 FM 신호에 관련된 주파수 대역에서만 선형적으로 트랜스퍼 펑션이 동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도 선형적으로 동작하도록 미분기를 설계하는 경우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FM 신호의 대역에서만 선형성을 갖도록 미분기를 설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분기 설명하면서 트랜스퍼 펑션의 크기, 진폭 스펙트럼만 우리가 고려를 했습니다. 의상 스펙트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FM 신호를 미분한 다음에 다시 포락선 건파를 거치기 때문에 의상 특성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폭의 변화에만 관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분기의 트랜스퍼 펑션의 진폭 스펙트럼은 주파수의 선형이어야 된다. 그런데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선형일 필요는 없고 FM 주파수 대역 88MHz에서 108MHz 대역에서만 선형적이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프리퀀시 디스크리미네이터, 즉 주파수 변별기에는 미분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분기는 그 트랜스퍼 펑션이 주파수의 선형적인 특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분기의 전달함수의 크기, 진폭 스펙트럼은 주파수의 선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파수 대역이 88MHz에서 108MHz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형 영역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FM 대역에서만 선형적인 특성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진 회로를 사용할 것입니다. LC 공진 회로를 사용하면 이러한 주파수에서 최대 출력을 내도록 설계하면 FC, FM 대역에서는 선형 특성을 스펙트럼이 갖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LC로 구성한 주파수 변별기, 즉 미분기인 것입니다. 미분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M 대역에서 동작하는 미분기를 일명 주파수 변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LC 병렬 공진 회로를 이용한 것입니다. 입력 전압, 출력 전압입니다.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펄스 레스폰스 HT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미분기의 임펄스 레스폰스를 HT라고 하겠습니다. 출력 V0T는 VIT, 입력, 컨볼루션, HT가 될 것입니다. V0T는 VIT, 컨볼루션, HT. 풀이의 변환하겠습니다. V0 오메가는 VI 오메가, 컨볼루션이 주파수 영역에서 곱하기로 바뀔 것입니다. H 오메가. 따라서 H 오메가는 VI 오메가분의 V0 오메가. H 오메가는 VI 오메가분의 V0 오메가. 미분기의 트랜스퍼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치를 씌웠기 때문에 미분기의 진폭 스펙트럼이 되는 것입니다. LC 병렬 공진 회로에서 L과 C 값을, 즉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 값을 잘 조절하면 우리가 공진 주파수 오메가 제로, 최대 출력을 내는 주파수 오메가 제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오메가 C는 FM 주파수 대역입니다. 88MHz에서 108MHz까지 이러한 부분의 선형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메가 제로 주파수를 L과 C 값을 이용해서 조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미분기의 특성, 주파수의 선형적인 영역을 찾아내는 부분입니다. 주파수의 특정 영역에서 선형적으로 동작하면 이 주파수 대역에서는 미분기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Practical FM Demodulator, 즉 실제적인 FM 복조기로서 평형 복조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파수 선별회로, 즉 미분기를 2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분기를 2개를 써서 각각 포락선 검파를 한 다음에 두 신호의 차를 구하면 그것이 곧 메시지 신호를 복조한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파수 선별회로 H1 오메가의 스펙트럼 특성입니다. 전달함수의 진폭 스펙트럼 특성. 오메가 0, 1에서 최대 출력을 갖는, 즉 L과 C 값을 조절해서 최대 공진 주파수가 오메가 0, 1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분기에서는 공진 주파수를 이거보단 좀 낮은 주파수 오메가 0t에서 최대 출력을 내도록 공진 주파수 L과 C 값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선형 영역일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파수의 선형 영역일 것입니다. 각각을 포락선 검파한 후에 두 개의 차를 구하는데 먼저 트랜스퍼 펑션에서의 차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호에서 H2 오메가를 빼는 것입니다. 이 신호에서 H2 오메가를 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취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뒤집힐 것입니다. 이 신호와 이 신호를 더하면 파란색 곡선이 될 것입니다. 선형 영역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 주파수에서 이 주파수까지 선형 영역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형 복조기를 이용해서 FM 대역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주파수에 따라서 선형적이기 위해서는 두 개의 미분기를 사용해서 회로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PLL을 이용해서도 FM 신호를 복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PLL을 이용해서 FM 신호를 복조하는 과정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된 FM 신호인 것입니다. A 코사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좋은 것입니다. A 사인 오메가 CT 플러스 세타 IT. 세타 IT는 KF 인테그럴 MT DT가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변조했다는 것은 의상이 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상이 메시지 신호의 적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VCO의 출력이 B 코사인 오메가 CT 플러스 세타 제로T인 것입니다. VCO의 출력은 ET, 입력 신호에 따라서 비례하는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출력인 것입니다. ET에 비례하는 주파수를 생성하는 신호. A 사인 오메가 CT 플러스 세타 IT는 MT에 비례하는 신호. 만약에 두 개의 신호에서 세타 IT와 세타 제로T가 같다고 한다면 그때 MT에 의해서 변한 신호의 의상과 ET에 의해서 변한 신호의 의상이 같다고 한다는 것은 MT와 ET가 같다는 것입니다. ET가 MT와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타 IT와 세타 제로T가 같게 될 때의 ET를 측정하면 그 ET가 곧 MT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학적인 전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두 개의 신호를 곱해주고 로우패스 필터를 통과시킨 다음에 ET를 구한 후에 세타 IT와 세타 제로T가 같게 되는 조건을 구하면 ET는 KV분의 2파이 KF MT가 될 것입니다. 수학적인 전개는 참고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본 PLL을 이용한 FM 신호의 복조에 관련된 요약 부분입니다. PLL은 AM 복조에서 우리가 반성파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동기 검파에서 송신단에서 사용했던 반성파를 수신된 신호로부터 추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FM 변조기에서는 PLL을 FM 신호를 발생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PLL 내부에는 VCO, 볼테이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입력 전압에 따라서 출력 신호의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는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VCO는 물론 피드백 구조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된 FM 신호의 위상과 VCO에 의해서 생성된 신호의 위상을 비교해서 서로 같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러가 있다고 한다면 VCO의 입력 전압 앞 슬라이드에서 ET, 즉 VCO의 입력 전압 ET를 피드백 라인에 의해서 조절함으로써 수신된 FM 신호의 위상과 VCO가 출력한 신호의 위상이 같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VCO의 출력 주파수가 PLL의 입력의 순시 주파수와 같다면, 즉 수신된 FM 신호의 순시 주파수와 같다면 그때 VCO에 입력되는 전압 ET가 FM 신호에 포함된 메시지 신호 MT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한 부분인 것입니다. FM과 PM에서의 잡음의 영향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의 영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이 복조 과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FM 또는 PM 변조된 신호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잡음이 포함된 FM 변조된 신호 또는 PM 변조된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복조 과정에 잡음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잡음이 미치는 영향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려하는 잡음은 백색 잡음을 가정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 동일한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갖는 잡음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잡음은 크게 컬러드 노이즈와 화이트 노이즈, 백색 잡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컬러드 노이즈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만 잡음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백색 잡음은 모든 주파수 성분에 동일한 잡음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색 잡음을 고려할 것입니다. 백색 잡음의 크기가 주파수 영역에서 2분의 n이라고 하면 역후리에 변환하면 2분의 n 델타 t가 되는 것입니다. 델타 t를 후리에 변환하면 1, 1을 역후리에 변환하면 델타 t, 2분의 n을 역후리에 변환하면 2분의 n 델타 t가 되는 것입니다. 컬러드 노이즈인 경우에는 주파수 영역에서 구형파인 경우에 역후리에 변환하면 시간 영역에선 싱크 펑션의 형태를 갖는 잡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특히 각 변조된 신호를 복조하는 과정에서 잡음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주파수 변별기인 것입니다. 주파수 변별기에는 미분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분기의 트랜스퍼 펑션 전달 함수는 J오메가인 것입니다. 미분기의 전력 스펙트럼을 구해보면 전력 스펙트럼, 전력은 항상 제곱의 차원, 스퀘어의 차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H오메가의 진폭 스펙트럼의 제곱을 구해보면 오메가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H오메가의 크기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수신된 신호, FM 변조된 신호 또는 PM 변조된 신호가 수신되면 바로 미분기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분기를 통과하면서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신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FM 변조된 신호나 PM 변조된 신호에 잡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잡음 성분은 오메가 제곱에 비례해서 그 크기가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주파수 성분일수록 더 많은 잡음 성분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에 관해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PM과 FM에서의 잡음의 효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변조된 신호의 수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A 코사인 2파이 FCD 플러스 파이 T, 즉 세타 T, 각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진폭은 일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PM의 경우에 파이 T는 2파이 KP MT가 되는 것입니다. PM의 경우에 의상이 MT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의상이 메시지 신호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FM인 경우에 파이 T는
2파이 kf 인테그럴 mt dt가 되는 것입니다. FM인 경우에 의상의 변화로 보면 메시지 신호의 적분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시 주파수의 변화로 보면 MT에 비례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FM 신호를 우리가 복조하는 경우 주파수 변별기를 통과한 후에 다시 포락선 건파기를 통과할 것입니다. FM 신호가 수신되면 미분기에 입력이 되고 그 미분기의 출력은 다시 포락선 건파기에 입력이 되어서 최종 출력 우리 MT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FM 신호인 경우에 MT의 적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MT의 적분으로 표현된 것을 미분기를 통해서 포락선 건파기로 출력하면 MT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FM과 PM의 차이는 MT의 적분이 없는 것입니다. PM 신호를 미분기를 통해서 포락선 건파기를 통해서 출력한다고 한다면 MT가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DT분의 DMT가 출력될 것입니다. MT를 적분한 것을 미분기와 포락선 건파기로 통과했을 때 MT가 나온다는 것은 MT를 적분하지 않은 것을 통과시키면 MT를 미분한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DT분의 DMT가 나오기 때문에 PM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적분기를 통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포락선 건파기 다음 단에 적분기를 하나 더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분기의 전달 함수는 Jω분의 1입니다. 미분기의 트랜스퍼 펑션은 Jω입니다. 미분기와 적분기의 트랜스퍼 펑션이 곱해지면 Hω는 1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PM인 경우에는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잡음이 커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상세하게 PM과 FM 신호에서의 잡음의 효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M과 FM에서의 잡음 비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로우 패스 필터는 인벨롭 디텍터, 포락선 건파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락선 건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파형을 얻는다는 것, 변화량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변화량을 줄인다는 것은 저주파만 통과시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벨롭 디텍터를 로우 패스 필터로 표현한 것입니다. FM 신호나 PM 신호는 전송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신단에 도착하면 복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신호와 마찬가지로 잡음도 역시 복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잡음도 미분기에 입력되어서 다시 미분한 그 결과는 포락선 건파기에 입력되는 것입니다. 포락선 건파기의 출력이 바로 FM에서의 복조, 메시지 신호 MT를 얻는 과정입니다. FM은 2단계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나오는 잡음이 FM 잡음이 되는 것입니다. PM인 경우에는 DT분의 DMT가 얻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적분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지 신호 MT도 얻는 것입니다. 잡음도 2단계에서 생성될 것입니다. PM 잡음은 바로 이 단계에서 생성되는 잡음인 것입니다. PM인 경우에는 미분기를 거쳐서 적분기를 한 번 더 거치는 경우입니다. 미분기의 트랜스퍼 펑션은 Jω입니다. 적분기의 트랜스퍼 펑션은 Jω분의 1입니다. 두 개 곱하면 1이 되는 것입니다. 잡음 전력 스펙트럼 1을 제곱해도 역시 1이 되는 것입니다. PM 잡음의 경우에는 항상 전력 스펙트럼이 일정한 상수가 되는 것입니다. 1인 것입니다. FM인 경우에는 메시지 신호도 이 부분에서 생성되는 것이고 노이즈도 이 부분에서 출력되는 것입니다. 미분기를 거치면서 미분기의 트랜스퍼 펑션 Jω입니다. 전력 스펙트럼은 제곱을 하면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Jω 크기 제곱하면 오메가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FM 잡음의 경우에는 수신기에서의 복조 과정을 거치면서 오메가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은 포물선 방정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PM 신호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낮은 주파수 성분에서는 FM이 유리한 것입니다. 오히려 PM보다 잡음 전력 스펙트럼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주파수 이상에서는 PM이 유리한 것입니다. FM의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잡음 성분이 복조 과정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 성분 쪽에서는 PM이 유리한 것입니다. PM과 FM에서의 잡음의 효과 비교, 요약한 부분입니다. FM은 PM에 비해서 저주파 성분에서는 잡음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즉 고주파일수록 잡음이 PM에 비해서 FM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PM을 기준으로 보면 SNRB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PM을 기준으로 보면 낮은 주파수 성분 쪽에서는 FM에 비해서 잡음이 더 많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주파수 성분 쪽에서는 FM에 비해서 잡음이 적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PM의 SNRB, SNR은 잡음 전력분의 신호 전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SNRB가 커진다는 것은 잡음의 영향이 작다는 것입니다. SNRB가 작아진다는 것은 잡음의 영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SNR 측면에서 보면 PM인 경우에 주파수가 높을수록 SNR은 크다는 것입니다. 즉 잡음의 영향이 더 작다는 것입니다. PM의 경우에 FM에 비교해서 SNRB가 낮은 주파수일수록 적다는 것입니다. 낮은 주파수에서는 FM에 비해서 잡음의 영향이 더 많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PM과 FM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주파 쪽에서는 FM이 유리하고 고주파 쪽에서는 PM이 유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복조 과정을 FM 또는 PM으로 고정시키지 말고 낮은 주파수 쪽에서는 FM을 이용하고 높은 주파수 쪽에서는 PM 변조를 하고 복조도 역시 낮은 주파수 쪽에서는 FM 복조를 하고 높은 주파수 쪽에서는 PM 복조를 하면 FM과 PM의 장점을 모두 다 살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송국을 운영하고 또 그러한 라디오 수신기를 만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상용 라디오 방송에서 FM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용 라디오 시스템에서 채택하고 있는 FM 시스템에서의 프리엠퍼시스와 디엠퍼시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엠퍼시스는 송신기에 포함된 회로, 디엠퍼시스는 수신기에 포함된 회로입니다. 프리엠퍼시스, 미리 강조한다. 디엠퍼시스, 강조한 만큼 다시 억제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송신 측에서 FM 변조를 하기 전에 신호 그 자체를 하이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하이패스 필터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고주파 성분의 세력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고주파 성분의 세력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프리엠퍼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신기에서는 프리엠퍼시스 된 신호를 받을 것입니다. 원래 메시지 신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송신단에서 엠퍼시스 즉 미리 강조한 만큼 다시 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신단에서의 시스템은 HD 오메가는 HP 오메가분의 1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조한 만큼 다시 억제한다. 역연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단에서 송신단에서 강조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다시 억제하는 것을 디엠퍼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엠퍼시스 필터는 프리엠퍼시스 필터의 역함수일 것입니다. 따라서 로우 패스 필터의 특성을 갖는 것입니다. 프리엠퍼시스 하이 패스 필터, 디엠퍼시스 로우 패스 필터의 특성을 갖는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가 있습니다. 미리 하이 패스 필터를 통과시켜서
고주파 성분을 미리 프리엠퍼시스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주파 성분이 강조된 신호를 FM 변조기를 통해서 FM 변조해서 전송하는 것입니다. FM 신호가 수신되면 FM 복조기를 통해서 복조한 신호에서 다시 송신단에서 강조한 만큼 고주파 성분을 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메시지 신호 MT를 얻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프리엠퍼시스, 디엠퍼시스, 회로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M에서의 프리엠퍼시스와 디엠퍼시스 회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자료라서 여러분들이 보는데 좀 불편할 것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대학 3학년 때 통신공학을 배우면서 정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대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M에서의 출력, 잡음, 전력, 밀도 스펙트럼은 오메가 제곱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출력, 잡음, 전력, 밀도 스펙트럼은 오메가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FM 신호의 잡음, 전력, 밀도 스펙트럼을 포물선으로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출력, 잡음, 전력이 주파수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복조 과정에서 미분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신단에서 고주파 성분을 미리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프리엠퍼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신단에서는 송신단에서 고주파 성분을 강화시킨 만큼 고주파 성분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디엠퍼시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수신단에서 이러한 신호를 수신해서 복조하는 과정에서 미분기를 통과하게 되면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잡음 전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신호에 많은 잡음, 큰 잡음이 들어가면 이러한 신호를 복조해내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잡음은 복조 과정에서 수신기에서 포함되는 잡음을 그린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주파 성분을 송신단에서 일부러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고주파 성분을 강화시키면 수신단에서의 복조 과정에서 잡음이 크게 들어가더라도 신호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잡음의 영향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신단에서는 고주파 성분이 강조된 신호가 수신될 것입니다. 원래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는 이러한 일정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수신단에서 수신된 신호는 원래의 신호와는 다른 고주파 성분이 강조된 신호가 수신될 것입니다. 수신단에서 복조 과정에서 주파수에 비례하는 잡음이 포함될 것입니다. 수신단에서 이러한 신호를 수신하면 디엠퍼시스를 하는 것입니다. 고주파 성분을 약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주파 성분을 약화시키는 디엠퍼시스 과정을 거쳐서 신호는 원래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로 만들어지면서 잡음도 역시 주파수에 따라서 비례하는 잡음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주파 성분에서 신호를 약화시키면서 고주파 성분의 잡음도 동시에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프리엠퍼시스와 디엠퍼시스 회로가 각각 송신기와 수신기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프리엠퍼시스와 디엠퍼시스 회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엠퍼시스 회로입니다. RC 병렬 회로가 사용되었습니다. 합성 임피던스 먼저 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임피던스 G는 병렬 연결,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R1 플러스 R2분의 R1, R2 여러분들이 많이 해왔던 것입니다. C 캐패시터의 임피던스는 J오메가 C분의 1인 것입니다. 따라서 R1 플러스 J오메가 C분의 1분의 R1 J오메가 C분의 1 R1 플러스 R2분의 R1, R2 합성 저항 구하는 것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분모 분자에 J오메가 C를 곱해주면 1 플러스 J오메가 C R1 분의 R1이 될 것입니다. 합성 임피던스 구해놨습니다.
입력전압 VIT가 걸리는 것입니다. 출력전압 V0T입니다. 출력전압 V0T는 합성 임피던스 플러스 R2분의 R2에 걸리는 전압, R2에 걸리는 전압 VIT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식에서 여러분들이 트랜스퍼 펑션 구할 때 입력의 후리에 변한 VIT의 후리에 변한 VI의 오메가분의 출력의 후리에 변한 V0의 오메가를 구하면 결국은 1 합성 임피던스입니다. 합성 임피던스 플러스 R2분의 출력이 R2에 걸리는 출력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합성 임피던스 플러스 R2분의 R2에 걸리는 전압이 결국은 출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퍼 펑션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1 플러스 J 오메가 R1C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R1 플러스 R2 플러스 J 오메가 R1 R2C 분의 R2 분자에도 1 플러스 J 오메가 R1C가 곱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수식을 R1 플러스 R2분의 R2 또 1 플러스 두 번째 항, 분자항 이러한 형태로 변형한 것입니다. R1 플러스 R2분의 R2를 R1 플러스 R2분의 R2를 K 웨이브로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K 웨이브로 대처한 것입니다. 분모 1 플러스 J 오메가 R1 플러스 R2분의 R1 R2C 저항값과 합성 저항값과 C를 곱해준 것입니다. 저항값과 캐패시턴스를 곱해준 것. 여러분들 차원이 뭐겠습니까? R과 C를 곱해준 것. 타임 콘스탄트 C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저항값과 캐패시턴스 값을 곱해준 것은 우리 항상 전자공학에서 그 차원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R1 플러스 R2분의 R1 R2C를 타워2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타워2로 표현할 것입니다. 타워2로 표현한 것입니다. R1C 역시 타임 컨스탄트 시간의 차원입니다. 따라서 1 플러스 J 오메가 타워1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R1을 R2보다 훨씬 크게 R1 값을 R2보다 훨씬 크게 프리엠퍼시스를 설계하는 경우를 가정할 것입니다. R1이 R2보다 훨씬 크면 R2를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R1 없어지면 R2C로 근사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워2는 R2C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식 K 웨이브의 1 플러스 J 오메가 타워 2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타워 1은 타워 1은 R1C입니다. 타워 2는 R2C입니다. 그런데 R1이 R2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워 1이 타워 2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워 2는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분의 K 웨이브의 1 플러스 J 오메가 타워 1은 K 웨이브의 1 플러스 J 오메가 타워 1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출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에 비례하는 출력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프리엠퍼시스 회로의 트랜스퍼 펑션은 주파수에 비례하는 출력을 생성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고주파 성분을 강조하는 프리엠퍼시스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엠퍼시스 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과 캐패시터로 구성된 아주 단순한 회로인 것입니다. 역시 디엠퍼시스 회로의 트랜스퍼 펑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전압을 캐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트랜스퍼 펑션은 R1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분의 캐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출력 전압 J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모 분자에 J 오메가 C를 곱해주면 1 플러스 J 오메가 R1C 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R1C 역시 타임 콘스탄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측면에서 타워 1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 플러스 j 오메가 타워 1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D 엠퍼시스의 트랜스퍼 펑션을 보면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출력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D 엠퍼시스 회로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리 엠퍼시스의 트랜스퍼 펑션 전달 함수와 D 엠퍼시스의 전달 함수를 곱해주면 전달 함수와 전달 함수를 곱해주면 1 플러스 j 오메가 타워 1, 1 플러스 j 오메가 타워 1 나눠지고 K바 주파수에 관계없는 상수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프리 엠퍼시스 회로와 디 엠퍼시스 회로가 정확하게 서로 역연산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FM 시스템에서의 프리 엠퍼시스와 디 엠퍼시스 우리가 상세하게 학습해 왔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인 것입니다. 송신단에서는 프리 엠퍼시스 회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신단에서는 디 엠퍼시스 회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리 엠퍼시스 회로와 디 엠퍼시스 회로의 트랜스퍼 펑션은 서로 역연산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복조에 프리 엠퍼시스 회로와 디 엠퍼시스 회로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잡음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를 발휘할 뿐 변복조 신호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FM 변전된 신호는 전송 도중에 잡음이 포함될 것입니다. 전송 도중에 잡음이 포함되기 때문에 프리 엠퍼시스 회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잡음은 수신기에서 수신된 후 복조 과정에서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잡음으로 고주파 잡음이 강조될 것입니다. 수신단에서의 디-엠퍼시스 과정에서 신호의 고주파 성분을 약화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복조 과정에서 생기는 고주파 잡음이 커지는 것을 디-엠퍼시스 회로가 억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FM 스테레오에 관련된 내용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FM 스테레오 방송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개요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두 개의 귀를 사용해서 소리를 입체감 있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방송국 즉 송신단에서는 두 개의 독립된 마이크를 사용해서 왼쪽 즉 레프트 음향과 오른쪽 라이트 음향을 수집해서 동시에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프트 음향과 라이트 음향을 동시에 전송하는 방송을 스테레오 방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신단에서는 FM 변조된 신호를 수신해서 레프트 음향과 라이트 음향으로 분리한 후에 두 개의 스피커를 구동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청취자가 방송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소리에 가까운 음향을 두 개의 스피커로 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상용 FM 라디오 방송은 모두 스테레오 방송인 것입니다. 물론 초창기에 FM 방송은 모노 방송이라고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모노포닉, 즉 다시 말하면 단청 음향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FM 방송을 위해서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은 88MHz에서 108MHz까지입니다. 각 방송국에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은 200kHz, 최대 주파수 편의는 75kHz인 것입니다. 모노 FM 수신기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슈퍼 헤테로다인 AM 수신기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AM 수신기인 경우에 중간 주파수가 455kHz이었으나 FM은 방송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 주파수가 10.8MHz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벨러프 디텍터 대신에 PLL 또는 프리퀀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한 검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FM이기 때문에 디-엠퍼시스 회로도 수신단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용 FM 라디오 방송에서는 스테레오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모노 방송과 호환성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신기가 모노 방송용이라고 한다면 레프트 신호와 라이트 신호를 더해서 청취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스테레오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스테레오 방송이라고 해서 최대 주파수 편의를 더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75kHz입니다. 최대 주파수 편의가 기존 FM에서의 주파수 편의와 동일한 것입니다. 또 스테레오 방송이라고 해서 각 방송국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 200kHz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파수 편의도 더 크게 할 수 없을 뿐더러 방송국에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 역시 200kHz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프트 음향 신호와 라이트 음향 신호 두 개 모두를 200kHz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전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FM 스테레오 송신기 구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신호입니다. 라이트 신호입니다. 레프트 신호와 라이트 신호를 더한 신호를 하나 생성할 것입니다. 레프트 더하기 라이트 신호인 것입니다. 레프트 신호에서 라이트 신호를 뺀 신호 또 하나 생성할 것입니다. 수신단에서는 L 플러스 R 신호와 L 마이너스 R 신호를 이용해서 L 신호와 R 신호를 구분할 것입니다. L 플러스 R 신호는 시간 축상에서 딜레이 시키는 것입니다. L 마이너스 R 신호와 L 플러스 R 신호가 시간 축상에서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L 플러스 R 신호는 딜레이 시켜서 좀 더 늦게 전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 신호 배치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L 마이너스 R 신호는 주파수가 38kHz인 반송파를 이용해서 DSB-SC 변조하는 것입니다. DSB-SC 변조된 수식의 수학적 표현 반송파의 진폭에 L-R 신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인 것입니다. 코사인 2파이 FCT가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38kHz인 반송파에서 주파수를 2배로 낮출 것입니다. 프리퀀시 디바이더, 즉 주파수 분주기를 이용해서 반송파의 주파수를 19kHz로 낮춘 정연파를 하나 생성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수신단에서 동기 검파를 하기 위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L 플러스 R 신호와 파일럿 신호와 반송파의 주파수를 2배로 낮춘 신호인 것입니다. 파일럿 신호와 L-R 신호를 DSB SC 변조한 신호를 더해서 다시 FM 변조를 통해서 송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FM 스테레오 송신기 구조에 관련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플러스 R 신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프트 마이너스 R 신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신호 모두 대역폭이 15kHz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kHz를 초과한다는 것은 방송국에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 200kHz를 초과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항상 스테레오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신호가 차지하는 대역폭은 15kHz 이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kHz 이내에서 스펙트럼이 서로 중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L 플러스 R 신호는 그대로 변조하지 않고 그대로 기저대역에 머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L 마이너스 R 신호는 38kHz의 반송파를 사용해서 DSB 변조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L 마이너스 R 신호는 DSB SC 변조 과정에서 높은 주파수 쪽으로 스펙트럼이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8kHz의 정연파는 실제 FM 변조를 통해서 FM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펙트럼을 배치하기 위해서 DSB SC 변조에 사용되는 반송파의 주파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38kHz의 반송파를 일명 부반송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반송파는 FM 변조를 할 때 사용되는 반송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신단 측에서 주파수 천이 된 L-R 신호,
L-R 신호는 DSB, SC 변조되어서 높은 주파수 쪽으로 이동한 경우인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단에서는 다시 복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낮은 주파수 쪽으로 원래 기저대역으로 환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건파 방식이 동기 건파 방식인 것입니다. 동기 건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송신단에서 사용했던 부반송파의 주파수와 위상이 동일한 반송파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38kHz의 정연파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38kHz의 정연파를 만들기 위해서 파일럿 신호를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M 스테레오 송신기 구조에 관련된 내용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신단 측에서는 DSB, SC 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단 측에서는 동기건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기건파를 하기 위해서는 송신단에서 사용했던 부반송파와 주파수와 위상이 일치하는 정연파를 하나 생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목적으로 우리가 부반송파 신호 그 자체를 송신 신호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호를 우리는 파일럿 캐리어, 즉 파일럿 반송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일럿 캐리어는 주파수를 절반으로 줄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수신단에서 동기 건파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38kHz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38kHz로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주파수 최배기를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FM 스테레오 송신기에서는 부반송파, 수신단에서의 동기 건파를 위한 부반송파, 즉 파일럿 캐리어를 같이 전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FM 스테레오 송신기에서 송신하는 신호의 스펙트럼 분포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FM 스테레오 송신기에서 송신되는 신호는 L+R 신호가 있는 것입니다. 레프트 음향과 라이트 음향을 더한 신호, 기저대역 신호 그대로 전송하는 경우입니다. 제로 주파수 부근에 있는 것입니다. 최대 주파수 대역은 15kHz가 되는 것입니다. L-R 신호 같이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수신기에서 L 신호와 R 신호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L-R 신호는 L+R 신호와 주파수 대역이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DSB, SC 변조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DSB, SC 변조된 수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한 반송파의 주파수는 38kHz인 것입니다. L-R 신호의 스펙트럼이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이동한 것입니다. 물론 크기는 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L-R 신호, DSB, SC 변조한 신호의 스펙트럼. 수신단에서는 DSB, SC 변조했기 때문에 L-R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동기 건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기 건파를 위해서는 송신단에서 썼던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파이, 물론 0도로 가정했습니다. 주파수와 위상이 동일한 반송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FM 스테레오 송신기에서는 송신단에서 썼던 반송파 그 자체를 송신 신호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38kHz의 반송파 그대로 포함시키면 이 부분의 스펙트럼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송파의 주파수를 2배로 낮추어서 송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2배로 낮추어서 송신하는 경우는 이 부분의 대역에 다른 신호의 스펙트럼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신호를 의치하면 수신단에서 반송파만을 필터링해내는 밴드 패스 필터를 설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반으로 낮춘 반송파를 파일럿 캐리어, 파일럿 반송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19kHz를 주파수 최배를 통하면 바로 언제든지 38kHz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L+R 신호, 파일럿 캐리어, 동기 건파를 위한 신호인 것입니다. L-R을 DSB, SC 변조한 신호.
이러한 신호들이 다시 FM 변조되어서 송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레오 FM 방송에서의 전송 대역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M 방송국에서는 할당된 주파수가 200kHz인 것입니다. 스테레오 방송에서는 L 플러스 R 신호, 또 L-R 신호, 또 파일럿 캐리어 신호 동시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개의 신호를 동시에 FM 변조했을 경우에 신호가 차지하는 대역폭 200kHz 이내에 수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최대 주파수 편의는 75kHz로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칼슨의 법칙에 의해서 밴드 입수를 구해보면 E 델타 F 플러스 B, 즉 신호의 대역폭인 것입니다. E 델타 F 최대 주파수 편의는 75kHz인 것입니다. Fmax, 즉 신호가 차지하는 대역폭 전 슬라이드를 보면 제로 주파수로부터 시작해서 L 플러스 R 신호, 다음 중간에 파일럿 캐리어 신호, 다음에 끝부분에 L-R 신호를 높은 주파수 쪽으로 이동시킨 스펙트럼이 53kHz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호의 대역폭에 53kHz를 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총 256kHz가 되는 것입니다. 200kHz를 넘어서는 값이 되는 것입니다. 53kHz 쪽 높은 주파수 쪽을 차지하는 스펙트럼은 L-R을 DSB, SC 변조한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L-R 신호는 레프트 음향 성분에서 라이트 음향 성분을 뺀 것입니다. 따라서 이 L-R 값은 L 플러스 R 값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신호위가 되는 것입니다. 차신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거의 제로가 되는 성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향 신호를 살펴보면 대부분 차신호를 구해보면 높은 주파수 성분이 굉장히 에너지가 작다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3kHz까지 전체를 커버하지 않아도 잘리는 부분은 L-R에서 주파수가 굉장히 높은 성분, 즉 에너지가 굉장히 작은 신호들만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53kHz의 대역폭을 가진 스테레오 FM용 기저대역 신호를 FM 전송 대역폭 200kHz 내에 실어서 전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M 스테레오 수신기 구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기에 FM 신호가 수신될 것입니다. FM 변조되기 이전에 메시지 신호를 추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리미터 디스크리미네이터 또는 프리퀀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해서 FM 변조되기 이전에 메시지 신호를 복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신호는 FM 스테레오인 경우에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L 플러스 R 신호, 두 번째는 파일럿 캐리어 신호, 세 번째는 L-R을 DSB, SC 변조한 신호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로 주파수부터 15kHz 주파수까지의 대역폭을 갖는 L 플러스 R 신호, 로우 패스 필터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L 플러스 R과 L-R을 동시에 서로 더하고 빼기 위해서 타임 딜레이 회로를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kHz의 반송파 주파수를 갖는 반송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19kHz에 밴드패스 필터를 씌우면 반송파 주파수가 19kHz인 반송파를 필터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PLL을 이용해서 38kHz의 반송파를 생성할 것입니다. 보낼 때부터 우리가 38kHz짜리의 정연파를 19kHz의 반으로 주파수를 낮춰서 보냈기 때문에 2배로 주파수 채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밴드패스 필터 통과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L-R을 DSB SC 변조한 신호가 차지하는 대역은 23kHz에서 53kHz인 것입니다. 밴드패스 필터를 씌우면
L-R 코사인 E파이 FCT를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DSB SC 변조된 신호이기 때문에 이 신호에 코사인 E파이 FCT 동일한 주파수, 동일한 의상을 갖는 반송파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즉 동기건파하면 L-R이 추출될 것입니다. L 플러스 R과 L-R을 갖고 레프트 신호와 라이트 음향 신호를 만들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두 신호를 서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L-R과 L 플러스 R을 더하면 EL, 레프트 음향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L-R 신호, L 플러스 R 신호입니다. L 플러스 R 신호에서 L-R 신호를 빼면 ER, 라이트 음향 신호를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신호는 각각의 스피커로 전달될 것입니다. FM 스테레오 방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FM 스테레오의 수신기와 관련된 내용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대역이 23kHz에서 53kHz인 밴드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L-R을 DSB SC 변조된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kHz를 중심으로 하는 밴드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물론 이 경우에는 단일 주파수 성분이기 때문에 협대역 밴드패스 필터를 쓰면 될 것입니다. 파일럿 캐리어가 생성될 것입니다. L 플러스 R 신호는 기저대역 신호로 그대로 전송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0Hz에서 15kHz까지의 대역폭을 갖는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하면 L 플러스 R 신호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kHz의 반송파는 다시 38kHz의 반송파 신호로 다시 변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PLL인 것입니다. PLL과 VCO를 이용해서 19kHz의 주파수를 갖는 반송파를 38kHz의 주파수를 갖는 반송파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반송파로 변환했다고 한다면 동기건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L-R 코사인 E파이 FCT에서 L-R을 동기건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L 플러스 R과 L-R 구하면 우리가 각각 두 개의 수식으로부터 ER과 EL 신호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L 플러스 R과 L-R 신호를 서로 같은 시간에 더하고 빼기 위해서는 L 플러스 R 신호인 경우에 타임 딜레이 회로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